안녕하십니까,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물리학의 아주 전문가가 아닌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가 양자도약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퀀텀 점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퀀텀 점프가 양자도약의 의미인데, 이 양자도약을 그러면 물리학적으로, 특별히 양자역학적으로 좀 명쾌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에 양자도약에 관한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모두가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설명은 이렇게 전제를 깔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 양자역학의 세계는 저도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만일에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저는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는 수준만큼 우리가 그 수준에서 장치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해하는 수준이 월등히 뛰어나고 또 그것에 대한 물리학의 원리의 수준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다면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장치나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들 수 있는 제품 수준으로 원리가 정리가 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 물리학의 새로운 원리는 연구실에서 우리 연구하는 학도들이 이제 만들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양자도약은 말하자면 돌연변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로 변화하는데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917년도에 이 원자의 구조를 아주 이상하게 이제 그려놨던 러더포드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그 박사가 그 N 질소를 가지고 그 헬륨의 원자 핵을 쏘았더니 산소로 바뀌는 현상을 확인을 했습니다. N은 원소 번호가 7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자 핵과 전자의 개수가 7개라는 뜻입니다. 산소는 원소 번호가 8입니다. 이 말은 전자가 8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궤도 안에 2개, 궤도 2에 6개, 이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단순하게 얘기해서 질소, 즉 원소 번호 7, 전자가 궤도 1에 2개, 궤도 2에 5개가 있는데, 만일에 어떤 작용에 의해서 러더포드 박사가 헬륨 중성자 핵을 쏴가지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에너지를 주입을 하든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전자를 궤도 2에 하나 안착을 시켜서 전자가 6개가 된다면 N이 5가 되는 것이죠. 즉 산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그 물질 변환의 실험은 이미 100년 전에 한 거고, 지금 이런 실험은 굉장히 쉽죠. 자, 이런 현상들은 양자도약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도약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원자계 있고, 그 다음에 궤도 1, 궤도 2, 궤도 3가 있다면 궤도 1에서 궤도 2, 3로 전자가 점핑하거나, 정확한 의미는 leap이라고 얘기합니다. L-E-A-P. 그냥 우리가 편하게 점프라는 얘기를 쓰죠. 양자도약. 그러면 궤도 1에서 궤도 2나 3으로 점프하는 경우, 또는 궤도 2나 3에서 1로 점프하고 3에서 2로 점프하고, 이런 식으로 전자가 갑자기 순간 이동으로 이동하는 것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순간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동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거나 또는 빛의 속도이거나, 우리는 빛의 속도
속도라고 하면 뭐 당연히 인식을 못 하겠죠. 그러나 속도의 개념이 없는 사라지고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순간 이동이라고 설명하는 거는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순간 이동이 아니라 없어졌다가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이걸 이제 지금까지 물리학자들은 절대로 파동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를 꺼려합니다. 그 이유를 저도 알만합니다. 이거 공부하면서 왜 물리학자들은 이 양자역학을 파동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기를 꺼려하실까? 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 파동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박사 논문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이 물리학적, 입자적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밀자, 입자를 만들어내거나, 발견해내거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발견해내거나, 아니면 기존에 잘 정립된 오래전에 그 원리들을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증명해내거나, 이번에, 작년에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아스페 박사나 클로저 박사나 차일링거 박사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미 100년 전에 잘 정립해 놓은 이론을 새로운 그 기술 또는 뭐 새로운 형태로 이걸 증명해낸 것이죠. 말하자면 차일링거 박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는 파동성을 우리가 이미 했겠지만 전자가 아마 원자가 60개 정도로 뭉쳐있는 분자보다도 더 큰 형태로 우리가, 소위 말 이중실립을 실험을 했더니 이것도 역시 파동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특별히 차일링거 박사는 133km 정도 거리에서 양자 얽힘 현상으로 통신을 한번 성공을 했다는 것 등 기존에 이미 정립된 그 이론을 물리학적으로 이제 실제 장치나 이런 걸 가지고 증명할 때 그것도 역시 노벨 물리학상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모두가 파동성을 가지고서는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동성에 관한 것은 또 저처럼 이동통신 전문가의 영역이 혹시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저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현상을 가지고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양자역학은 사실상은 그 어떤 현상에 따라서 이제 원리를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고로 실험하는 겁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아인슈타인의 여러 가지 실험은 사고 실험에 머리를 가지고로만 하는 시험입니다. 그 옛날에 무슨 그 기계 장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재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경우는 머리로 모든 걸 다 실험으로 정리해 놓고 E = mc 스퀘어 이런 것들은 다 사고 실험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들이죠. 사고 실험이 정립이 되면 이제 그걸 수학 공식으로 한번 표현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측정 장치를 또는 테스트기를 만들어가지고 실험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수학 공식이와 정확하게 나오는가 이거를 본다면 사고 실험과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공식의 매치 이렇게 되면 그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수학 공식이 정립이 되고 이제 그게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원리가 되면은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의 방법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의 최초의 그 해석 원리를 기준을 세운 것은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해서 이제 코펜하겐의 여러 학자들, 즉 양자역학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나름 원리를 세워놓은 그 내용들이죠.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죠. 이제 그런 불확정성 원리 이런 것을 동의하지 못하고 이제 또 다른 해석을 이제 제시한 것이 ERP 해석이라고 하죠. 아인슈타인 또 P자 되는 교수님들 또 박사님들의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ERP 해석이라고 하고 이 양자역학을 해석하는 방법은 또 다세계 해석
심지어는 서울의 대학 교수님들이 나름 그 그룹을 형성해서 여러 가지 양자 원리 현상을 해석하는 또 그 방법론, 이걸 또 서울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해석들은 전부 다 이제 물리학과 교수님들의 해석이고, 오늘 제가 양자 도약을 해석하는 방법론은 과감하게 정보통신, 그것도 이동통신 전문가, 지겹도록 이 무선 통신에 관한 이제 공부를 한 저의 관점에서 한번 이 양자 도약을 설명해 보고 싶고, 저도 이것을 그렇게 나름 설명해 보니까 또는 해석해 보니까 이 물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기는 조금 쉽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자는 원자 안에 궤도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돈다고 한번 그냥 정리하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원자 핵을 이제 태양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돈다고 보는데, 그것에 태양의 지구만 도는 게 아니라 또는 뭐 화성도 돌고 뭐 여러 가지 위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양자 도약을 순간 이동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구가 사라지고 이 지구와 유사한 형태가 다른 위쪽의 화성 궤도에 생긴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궤도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궤도 이동이 아니라 궤도가에서 없어졌다가 다른 궤도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 양자 도약의 수학적인 공식은 궤도 3에서 1로 떨어질 때, 이렇게 되면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떨어지면 당연히 이 떨어지는 준위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고 얘기하고, 궤도 1에서 궤도 3으로 이 전자가 어떤 식으로든지 도약을 할 경우에 당연히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한 에너지가 이제 흡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흡수되고 방출되는 에너지는 이미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N, H, 그다음에 람다. 람다는 진동수고요. H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N은 이 궤도 차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전자가 사라지고 전자가 나타남을 도약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다시 전자의 의미를 생각해 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원소, 즉 H, N, O는 자기만의 스펙트럼, 자기만의 에너지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를 합니다. 만일에 전자는 내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받아들일 때 자기와 파동이 맞는 빛을 흡수합니다. 또 이것이 사라지거나 이동할 때 그 에너지를 자기 파동에 맞는 에너지만 방출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전자의 파동, 특별한 파동, 그러니까 진동수나 파장을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전자의 파동적 성격이 아무리 다른 것이 들어왔다고 해도 이 파동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원리가 있습니다.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모든 물질, 그 안에 구성하는 분자, 원자, 전자, 그 다음에 중성자, 그 안에 뭐 렙톤, 뭐 등등등, 소위 말해 원자보다 더 그 작은 것들의 존재 원리는 마치 우주에 있는 것처럼 붕 떴고 공간이 비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존재가
가 지속이 되려면 뭔가 아주 정형화된 질서 있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에너지 관점으로만 설명하면은 참 설명하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이걸 파동적 관점에서 설명하면 당연히 그 위치에 있는 에너지를 가진 파동이 존재한다면 전자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자 이코르 파동 이코르 에너지 이코르 정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제 제아의 고수들은 에너지 관점에서만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관점에서 에너지 링이다 뭐다 여러 가지 마그네 링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효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물리학적 관점에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크게 인정을 안 하시죠. 그런데 에너지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것도 양자역학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전도체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편에 이 에너지 관점으로만 본다면 그래 에너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파동은 그냥 난산 파동이냐 아무의 규칙도 없는 그냥 들쭉날쭉 주기도 없고 이런 파동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일에 물질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 파동 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색깔은 파장을 의미하니까요. 자, 그 색깔이 무분별하다면 색깔이 뒤죽박죽 나오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수소도 4가지 색깔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색깔 하나에 가진 파장이 결합이 돼서 수소를 형성하는 것처럼 전자도 자기만의 파장을 가진 그 빛을 에너지파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궤도 1에 있던 어떤 특정한 전자는 자기만의 파동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파동은 정연파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정보가 들어간 일정한 정연파들의 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파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이 세상에 그냥 날아다니는 수많은 그런 파동이 아니고 물질 존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질서 있는 파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궤도 1의 전자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즉 에너지가 제로가 됐다는 뜻입니다.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자, 에너지가 제로가 됐다는 것은 그 파동이 없어졌다는 뜻이요. 파동이 없어졌다는 뜻은 역파동이 들어가면 에너지가 없는 것이죠. 그 파동은 사라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파동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파장은 똑같고 당연히 전자는 자기한테 영향을 주는 그 파동은 파장이 또는 진동수가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진동수가 같더라도 위상이 90도 정도로 쉬프트가 됐다면 당연히 상쇄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요. 치료하는 의료 파동 치료기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파동과 그 파동은 정연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정연파의 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상쇄될 만한 역파동이 들어오면 사라지죠. 대신에 궤도 3에 나타나는 이것보다 3배가 큰, 단순하게 3배가 큰 이제 전자가 나타나려면 그 전자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나타난다는 뜻이고, 그 에너지 준위가 나타난다는 건 그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은 파동을 갖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쪽 궤도 1의 단순한 이제 사인파라면 사인파보다 3배 큰 파동을 가지고 있는, 파장을 가지고 있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파가 유입이 되면, 그런 에너지 파가 유입이 되면 우리는 그 궤도 안에 전자가 나타났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전자다 파동이다, 전자가 입자냐 파동이냐, 이거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현대인의 언어가 입자냐 파동이냐 이건 나눠가지고 물과 기름의 관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지만, 그래서 드브로이 박사 같은 건 물질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물질파. 물질과 파는 어떻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매터 웨이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파의 관점에서 보면 그 물질파는 틀림없이 파동을 가지고 있고, 그 파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준위가 그 궤도의 준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준위의 어떤 그 원자 내부에 있는 전자의 나타남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궤도 1의 전자가 궤도 3으로 점핑한다고 할 때에, 점핑은 이 전자가 글로 점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던 전자는 사라지고 궤도 3에 새로운 전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궤도 1의 에너지는 제로가 되는 거고, 이 궤도 1보다 3배가 큰 새로운 파동이 또는 새로운 에너지가 그 원자 안으로 유입된다는 뜻입니다. 바깥에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유입이 된다는 뜻이지요. 굳이 없어지고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존재하되 새로운 전자가 유입된다는 것. 말하자면 질소의 두 번째 궤도가 전자가 5개 있는데, 이것이 전자가 하나 더 궤도에 유입이 되면 산소가 되는 것처럼 양자도약뿐만 아니라 물질의 변환조차도 파동의 원리로 설명한다면 어느 정도 이 파동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물리학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양자역학은 해석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론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해석의 방법이 천차만별이고, 또 그거에 따른 이 제품의 수준과 품질의 기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세계에서 나오는 양자역학의 이제부터 나오는 기술, 그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고 제품으로 나올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원리를 굳이 파동, 입자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원자현명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원자는 그 원자의 입자성을 보고 이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전자적인 파동들의 파동 성격을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만든 것이죠. 전자현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현미경이면 전자 입자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 양자역학의 어떤 성격을 이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제품이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같은 의미라는 거. 물질과 파동, 파동과 물질, 입자. 이것은 다 한 가지라는 거.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해석의 방법론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자기가 그것을 선택하는 방법론의 기준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언어로, 지금 수준의 인류의 언어로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르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전문 기술자들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양자 도약을 파동의 성격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구분 처리가 만드는 당연히 양자 기술 제품들은 그 파동의 성격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파동, 이것은 에너지요. 파동은 곧 정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